없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6번째 과목인 건설안전기술, 마지막 과목이죠. 전반적인 목차를 보면 챕터 1의 건설공사의 안전개요소부터 챕터 7 운반하역 작업 순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건설안전 시작하기 전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그 잉글랜드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의 격언을 한번 생각해보는, 나의 무기는 아는 것이 힘이다로 자격증을 내 손 안에 가져올 수 있도록 이러한 그 격언을 한번 생각하면서 챕터 1로 이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챕터 1을 볼게요. 건설공사 안전개요의 첫 번째, 집안의 안정성, 공정계획 및 안전성 심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전 안전성 검토에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이 순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섹션 1의 집안의 안정성. 자, 건설 공사 하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땅을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좀 수월하게 이제 끄집어낼 수가 있겠어요. 예, 집안의 안정성을 제일 먼저 본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선 집안의 안정성의 부분에 건설공사 재분석, 이 부분을 잠깐 볼게요. 자, 우리 건설공사는 뭐 아파트라든가 뭐 터널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토목 구조물을 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이 5개 공사고, 5개 공사에서도 이제 아주 고소 작업이라고 그러죠. 높은 데서 작업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복합적인 작업 형태를 이루면서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게 지금 사회의 어떤 현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옛날하고 달리 요즘은 뭐 고층화가 상당하죠. 그렇게 되고 이제 뭐 대형화되고 복잡함에 따라 가지고 그 산업재해 유형도 다양하게 이제 발생하고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그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대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지금 현실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뭐 이제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개념 부분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재발생 형태를 볼게요. 자, 추락, 전도, 협착, 낙하, 비례, 붕괴, 무너짐, 뭐 감전. 자, 앞부분에서 많이 다 다뤘던 부분이에요. 자, 그 추락, 전도, 협착, 낙하, 비례는 안전관리론에서 용어에서 공부를 했던데요.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자, 뭐 별도로 설명 안 하더라도 여기서 재발생 형태에 지금 넣은 이유는 뭔가 생각하면 건설공사에 국한해 가지고 추락은 건설공사할 때 이런 일이다, 이런 재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으로 보면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건설공사에 국한돼 가지고 설명한 용어의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도 보면 전혀 무리 없이 이해될 것으로 판단하고, 시험은 뭐 용어 묻는 문제 얼마든지 나오는 거니까 뭐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건설공사의 국한에 대해서 나온 거다라고 보면 돼요. 자, 집안에 대해서 볼게요. 자, 집안. 자, 집안 조사란 뭐냐 하는 걸 볼게요. 집안 조사란 지질 및 지층에 관한 조사를 실시해서 토층 분포 상태를 알아야 되고, 지하 수위를 알아야 되고, 투수 개수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집안의 지질을 확인해서 뭐죠? 구조물의 설계 시공, 이거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조사해야지 된다, 이거죠. 이거 조사 안 하고 구조물을 설계 시공을 하면 제대로 된 설계 시공이 설계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제 집안 조사하는 어떤 개념은 명확하게 이제 들어온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료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자, 그러면 집안 조사 종류하는 거는 몇 가지가 있느냐? 자, 4가지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집안 조사 종류하는 건 4가지. 첫 번째로 지하 탐사법, 두 번째로 사운딩 시험, 원위치 시키는 법이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보링, 다음에 샘플링, 우리 견본을 채취하는 부분, 뭐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다라고 보고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지하 탐사법에도 몇 가지? 3가지가 있어요. 터 파보는 거예요. 나름대로 터 파보는 거. 자, 파보는 거 뭐죠? 굴착한다 그러죠. 그래서 1.5에서 3m, 삽으로 집안의 구멍을 거리 간격 5 내지 10m로
실제 굴착하고 경미한 건물에 이용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터파복이 이 3m 정도, 1.5에서 3m 정도의 요 판 부분을 본 것으로 이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거리는 얼마? 거리 간격 5 내지 10m.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터파보기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면 되고요. 다음에 탐사관 나름대로 짚어보는 거예요. 짚어보려 그러면 뭐 맨손으로 짚어볼 수 없으니까 뭐예요? 파이 9mm 철봉을 갖다가 지중해 관입시켜 가지고 본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집안의 단단한 상태를 이제 판단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세 번째는 물리적인 탐사인데 이것은 기기를 이용해요. 탄성파 기기를 이용해서 음파가 어떤가, 전기 저항이 어떤가 등을 이용해서 집안의 구성층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끄집어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것은 물리적 탐사하는 탄성파 기기를 이용해서 이러한 음파나 전기 저항 등을 이용해서 집안의 구성층을 판단하는 집안조사 지하 탐사법의 세 가지 중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자, 되셨죠? 예. 자,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사운딩 시험, 원위치 시험 하는 거예요. 예, 원위치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로드 선단의 콘 샘플러 저항 날개 등의 저항체를 지중해 산입해서 관입, 회전, 인발해서 저항력에 의해 흙의 성질을 판단하는 원위치 시험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여기도 몇 가지 있냐면 네 가지 있어요. 사운딩 시험, 원위치 시험도 네 가지가 있다. 자, 우선 네 가지 먼저 보고 표준관입 보도록 할게요. 표준관입 시험, 다음에 콘 관입 시험, 베인 시험, 스웨덴식 사운딩 시험,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다. 자, 첫 번째로 표준관입 시험 볼게요. 자, 표준관입 시험 중요합니다. 자, 표준관입 시험 하면 딱 끄집어낼 게 뭐? 사질 집안, 이거 끄집어내세요. 사질 집안. 다음에 무게 63.5kg의 추를 76cm 높이에서 자유 낙하시켜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샘플러를 30cm 관입시키는데 몇 번 타격했느냐, 몇 번 타격했느냐를 n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n으로 구한다, n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n치가 클수록 어떻게 하다? 토질이 밀질, 조밀되어 있다. 그러니까 숫자가 적을수록 느슨하고 숫자가 클수록 조밀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돼요. 이제 일반적으로 빡빡하다 하면 이제 이해가 더 빠르는데 우리 지금 현재 용어로는 조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으로 이제 보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그림을 통해서 좀 볼게요. 지금 63.5kg이라는 추죠. 사질 집안이에요. 여기가 이제 집안입니다. 사질 집안. 사질 집안이라고 보고 63.5kg 추, 63.5kg 추가 이거예요. 다음에 76cm, 76cm 높이에서 자유 낙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30cm 이걸 뚫는 걸 보는 거죠. 이 샘플러가 30cm 관입을 시켜서 이제 30cm 뚫는 걸 볼 때 몇 번 쳤을 때에 30cm를 이제 타격했느냐, 관입이 됐느냐 하는 것을 이제 n으로 표현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 n으로 표현한 게 0에서 4면 어떻게? 자, 0에서 4면 2로 볼게요. 이 정도 됐다 하면 몹시 느슨하다. 50 이상이면 어떻게? 대단히 조밀하다. 30, 50, 50이면 40으로 볼게요. 40으로 보면 조밀하다, 빡빡하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묻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개념 묻는 문제도 나오고 이 묻는 문제도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노란 글씨로 된 50 이상 대단히 조밀하다는 당연히 알아야 되겠고 나머지 부분도 좀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로 모래 집안에서 이제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콘 관입시험. 콘 관입시험은 그 로드 선단에 콘뿔을 지중해 관입해서 경연 정도를 집안 상태로 판단하는데 주로 점성토 집안, 이걸 끄집어내면 돼요. 점성토 집안 적용한다라는 걸 끄집어내면 콘 관입 시험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다음에 세 번째로 뭐 그렇게 봐야 되고 세 번째가 좀 중요해요. 베인 시험, 베인 테스트하는 부분이
그 로드 부착된 구형을 지중해 관입해서 회전시켜서 전단 강도 모멘트를 이제 측정하는 시험으로 깊이 10m 미만의 연약한 점토 지반 이걸 끄집어내면 됩니다. 연약한까지 끄집어내야겠네요. 10m까지. 이 말을 끄집어내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베인 테스트 하는 부분에 이 그림이 바로 이거예요. 이 회전시키는 거죠, 이거를. 회전시키면서 그 지중해 관입해서 흙의 전단 강도, 흙의 모멘트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이 집안이 되겠죠. 무슨 집안? 점토질 집안이죠. 점토질 집안이죠. 여기가 점토질 집안. 그렇게 하고 이 점토질 집안을 꼭 끄집어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에 스웨덴식 사운딩 시험. 이것은 뭐 그렇게 빈도 높지는 않지만 여기서 끄집어낼 거는 관입량을 측정하는데 시험으로 거의 모든 토질의 적용, 요거 한번 끄집어낼 수가 있고 굴착 깊이 30m까지 가능. 요 정도 끄집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4가지 끄집어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집안조사의 종류. 집안조사의 종류 이어져서 이제 세 번째죠. 보링. 아까 이제 4가지가 집안조사의 4가지라고 그랬죠. 보링, 샘플링. 이렇게. 자, 보링은 굴착기를 이용해서 집안을 천공하는 거예요. 집안을 천공해서 토사를 채취해가지고 토충 증상 구성 상태를 파악한다. 자, 천공한다는 건 뭐죠? 나름대로 구멍을 뚫는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죠. 구멍을 뚫어서 토사를 채취한다. 이거죠. 토사를 채취해야지 뭐 토충 분포라든가 증상 구성 상태를 파악하는 거죠. 그냥 땅을 분석하는 거죠. 흙을 분석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봅니다. 자, 여기에서 보링에 4가지가 있다는 거죠. 오거 보이링, 수세식 보이링, 충격식 보이링, 회전식 보이링 4가지가 있다는 걸 또 끄집어내야 돼요. 아닌 것 하면 끄집어낼 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오거 보링 같으면 뭐 이제 깊이 10m 이내 토사를 채취하는 것처럼 이제 설명하면 좋은데 제가 볼 땐 이 4가지 아닌 것 정도 끄집어내면 될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4번째 샘플링 채취. 샘플링 흙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역학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시료를 채취한다. 이때 무슨 용어가 나오냐면 교란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교란. 교란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교란. 그러니까 불교란이라는 얘기는 교란을 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 교란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이제 다 이해가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흙에 대해서 교란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흙은 불교란이면 자연적인 상태에서 샘플링을 채취하는 것을 불교란 시료 채취다라고 보고 교란은 흐트러 놓고 샘플링하는 것을 교란 상태다라고 보면 교란 시료, 불교란 시료. 이것도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 시료란 말이 표본이란 말도 나올 수 있어요. 이제부터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표본이다, 시료다 같은 말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집안조사 종류 4가지를 했죠. 4가지에 대해서 베인, 표준관입 뭐 이렇게까지 해서 4가지 아닌 걸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각각의 특징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자, 다음에 토질 시험에서 볼게요. 토질 시험. 토질 시험이란 흙의 물리적 성질, 역학적 성질. 자, 여기서 볼 거는 물리적 시험. 몇 가지 있냐면 5가지 있어요. 5가지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고 역학적 시험 6가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물리적 시험 5가지는 지금 여기 나와 있죠. 비중, 함수량, 입도, 밀도. 다음에 제일 중요한 액성, 소성, 수축, 한계, 시험. 여기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이거는 끄집어내야 돼요. 이거 끄집어내면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봅니다. 전혀 무리 없다고 판단하고 액성, 소성, 수축, 한계 시험은 이제 설명을 별도로 할게요. 함수비 변화에 따른 흙의 공학적 성질을 측정하는 것을 액성, 소성, 수축, 한계 시험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물리적 시험에 4가지는 생략을 하고 5번째 거를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5번째 액성, 소성 그대로 갖다 놨어요. 지금
앞에 있는 문구를 액성, 소성, 수축, 한계, 시험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자, 여기서 이 함수비라는 걸 끄집어내야 돼요. 함수비. 그러니까 자, 여기서 잠깐만 이걸 하고 가죠. 자, 우리 흙에 우리 이런 어떤 용기에 흙을 이제 담아놨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흙을 담아놨다면 뭐 플라스틱 용기가 됐든 뭐 손바닥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튼 흙이 있다면은 흙에는 흙 자체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흙이 있고 이걸 이제 토립자라도 그러죠. 토립자. 다음에 여기 안에는 물도 있고 다음에 공기도 있어요. 공기. 자, 그래서 물과 공기도 들어있고 흙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물에 들어있는 것을 뭐라 그러냐? 흙이 얼마나 물이 들어있느냐를 함수비라 그래요. 함수비. 함수비라 그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 흙 토립자에 대한 최적비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는 여기는 흙에 대한 흙 최적에 대한 최적비가 이제 나온다. 죄송해요. 공급비가 나온다. 죄송해요. 흙 공급비가 나온다. 공급비가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흙 최적에 대한 흙 최적에 대한 공급비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너무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거가 좀 앞서졌는데 수정을 한 걸로 보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함수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함수비, 물과 공기가 들어있는 것들은 함수비를 알아야지 된다는 게 지금 이 함수비의 변화에 이 흙에 대한 얘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되셨죠? 그렇게 해서 함수비라는 것은 흙 속에 물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나눈 상태다. 흙의 상태를 나눠 놓은 것이다라고 이제 보면 돼요. 그러니까 흙에 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있고 적게 들어가 있는 것을 구분한 것. 이거 뭐냐? 이제 아터버그라는 말을 이제 할 거죠. 아터버그라는 말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비라는 말을 이제 먼저 끄집어내고요. 다음에 아터버그 한계가 뭐냐 한 걸 보면 흙의 성질을 나타내기 위한 지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에 물이 얼마나 들어갔느냐를 구분하는 거, 이것이 뭐 아터버그 리미트다 한다. 아터버그 한계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그 함수비에 따라서 어떻게 물이 들어가는 거는 네 가지다라는 거죠. 고체, 반고체, 소성, 액체 네 가지다라는 거예요. 네 가지.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흙에 대한 최적에 나타내는 것이고 이쪽으로는 뭐죠? 함수비를 나타내는 거예요. 퍼센트예요. 물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는 상태. 물이 많이 들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그래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을 액성 상태라 그러고 이 WL을 뭐라 그러냐면 자, 우선 WL 먼저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WL을 액성 한계라고 한다는 얘기죠. 액성 한계. 자, 그래서 여기 와서 액성 한계다라는 것이 WL을 나타내고 다음에 물이 얼마나 들어갔느냐를 구분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아터버그 한계라 그러니까 여기가 물을 많이 들어간 것을 액성 상태라 그러고 그보다 덜 들어간 것을 소성 상태라 그런다. 여기를 뭐라 그러냐? WP 소성 한계라고 한다. WP. 다음에 조금 덜 들어갔어요. 이게 반고체 WS 수축 한계다라고 이제 끄집어낸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제? 자, 그렇게 해서 아터버그 한계는 흙 속에 물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를 구분한 건데 몇 가지로? 네 가지로. 그렇게 해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아터버그 한계에 대한 이해를 하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걸 끄집어내야 돼요. 소성지수 IP를 끄집어내야 돼요. 흙의 소성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함수비의 범위 IP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지금 IP 처음 나왔어요. 소성지수 IP라는 지금 그 기호가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죠. WL-WP다. WL-WP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자, 그러면 수축 지수를 뭐라 그러냐? IS라고 한다 이거죠. IS. 그래서 흙이 반고체 상태로 존재할 때 이 IP는 뭐예요?
흙이 소성 상태로 존재할 때, 반고체 상태로 존재할 때, 소성 상태로 존재할 때, 반고체 상태로 존재할 때. 그래서 IS는 WP-WS, WP-WS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되셨죠, 이제? 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 노란 글씨로 쓴 것은 꼭 끄집어내야 된다라고 봐요. 다음에 이 액성지수 IL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빈도가 좀 낮긴 한데 그래도 한번 끄집어낼 필요가 있다. 흙이 자연 상태예요. 자연 상태에서 함유하고 있는 함수비의 정도를 W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연 함수비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이 이 IL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WL분의 WN 마이너스 WP분의 WP. 이렇게 이제 공식이 주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현재까지 제가 볼 땐 빈도가 높진 않았었다. 이렇게 보고 지금 노란 글씨는 끄집어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자, 그러면 역학적 시험 6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 물리적 시험 5가지 지금 마무리한 거예요. 지금 역학적 시험 6가지. 지금 PPT 자료에 제가 체크를 못해서 교재를 이제 잠깐 이제 설명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역학적 시험 6가지가 있다고 제가 앞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지금 6가지를 보면 투수시험, 안밀시험, 전단시험, 표준관입시험, 다짐시험, 집안지지력시험. 여기에 전단시험, 요 전단시험하고 다짐시험을 조금 신중하게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넣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크게 한번 보면 될 거니까 크게 큰 관여는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물리적 시험, 역학적 시험 5가지, 6가지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해야지 됩니다라고 이제 봅니다. 예. 자, 다음에 토공조사, 토공사전조사. 자,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 게 토공조사라는 건 계획 설계 시에 아무튼 이 조사를 안 하면 설계, 특히 계획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설계죠. 계획 설계 시에 충분한 지반 조사와 지하 매설물 인접 구조물에 대한 사전 조사가 실시돼야 안전성 확보를 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계획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설계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이거 제대로 안 되고 계획하고 설계하면 5만 가지가 문제점이죠. 재해가 발생하죠. 제대로 안 되죠. 시행착오 다 일으키죠. 재 납기 못 지키죠. 공기 못 지키는 거죠. 우리 건설에서는 공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사전 조사해야 할 사항 몇 가지, 3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토질 및 지반 조사, 2번째 지하 매설물 조사, 3번째 기존 구조물 인접 작업 시 조사를 해야 된다 하는 걸 끄집어내야 돼요. 자, 그래서 3가지 아닌 것 하면 다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토질 및 지반 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끄집어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설명 안 하더라도 이렇게 5가지 정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토질 지반 조사해야 하는 거니까 땅에 대해서 아무튼 다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웬만한 것들은. 다음에 지하 매설물 조사. 매설물도 거기 가스관이 있는지 무슨 통신 케이블이 어떻게 깔려 있는지 전력 케이블이 있는지 상수도관이 있는지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봅니다. 이제 매설 깊이도 파악해야 되고 지지 방법에 대한 조사, 이제 어떻게 탄탄히 지지가 됐느냐 안 됐느냐까지도 다 조사하는 부분. 다음에 기존 구조물 인접 작업 시에 기초 상태라든가 지질 조건 및 구조 형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게 도공사 사전 조사에 해야 할 사항 3가지 끄집어내야 됩니다 하는 얘기예요. 예. 자, 다음에 시공계획. 포메이션 레벨이라고 그래요. 시공기면. 처음에 이거 건설에 관여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연히 어쩔 수가 없어요. 포메이션 레벨. 그래서 뭘로 표현한다? FL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FL로. 자, 그러면 앞으로 FL 나오면 시공기면이다라는 걸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면 시공기면이 뭐냐 하니까 시공집안의 계획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또 시공집안의 계획고가 또 뭡니까?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이거 갖고는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절토량, 성토량의 차이가 최소되도록 균형이 있는 FL을 찾는 것이다. 이게 시공기면이다. 포메이션
레벨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절토량은 뭐고 성토량이라는 말을 절토와 성토만 알아내면 되잖아요. 양은 이제 양을 얘기하는 거니까. 절토는 뭐죠? 깎아내리는 거예요. 흙을 깎아내리는 거. 성토는 흙을 쌓아 올리는 것. 그러면 깎아 올리는 거하고 쌓아 올리는 거하고 최소가 되도록 이 균형이 잘 밸런스가 맞도록 뭐 딱 제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대로 밸런스가 맞도록 하게 하는 게 이걸 찾아내는 게 시공기면이다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자, 되셨죠? 다음에 이제 시공기면 결정시 6가지가 있는데 이거 아닌 거 끄집어내라면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6가지를 나름대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자, 아직까지는 뭐 이거 고려사항 이제 나올 확률은 있어요. 이제 시험 내기도 좋고. 그런데 우선 요 개념, 이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자, 그렇다고 이거 무시하면 안 되고요. 자, 다음에 히빙 현상에 대해서 볼게요. 자, 히빙이 아주 이제 지금까지 한 것 중엔 제일 중요한 거죠. 예,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빈도가 아주 높아요. 예, 그래서 히빙 현상에, 자, 히빙이, 자, 정의 개념을 보면 히빙이란 했어요. 우선 첫 번째 끄집어낼 게 뭐예요? 연약한 점토 지반, 이걸 끄집어냈어요. 연약한 점토 지반에 히빙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으로 끄집어내면 돼요. 굴착한다 할 때, 굴착한다. 다음에 두 번째, 흙막이 배면의 흙이 중량의 굴착 저면의 흙보다 중량이 클 경우 굴착 저면 이하의 지지력. 이거 쭉 보면 무슨 얘기냐? 이게 굴착 저면과 굴착 배면의 토합차예요. 예, 토합차다. 토합차. 자, 이 토합차를 뭐로 표현하냐? 이거 배면, 이쪽이 배면, 이쪽 배면과 다음에 그 굴착된 배면, 굴착된 면, 이 면, 저면. 그러니까 지금 이 토합차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에 있는 흙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히빙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되셨죠? 간단하게 그렇게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 상제하중이라는 말을 또 끄집어내야 되죠. 상제하중에 지금 막 눌리는 그림이죠. 막 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말뚝하고 구조물하고 중량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흙이 이쪽으로 부풀어 오르는 거죠. 예, 그게 바로 히빙 현상이다라고 이제 보면 돼요. 자,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흙막이 벽이에요. 이거는 흙막이 벽. 이제 흙막이 벽을 이제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를 명확하게 끄집어내고 다음에 피해, 다음에 대책, 요 세 가지를 히빙하고 볼링 현상을 끄집어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다음에 이제 피해를 봅니다. 자, 이 그림 그대로 갖다 놓고 볼게요. 자, 피해, 흙막이 전면적 파괴된다. 이 흙막이 이게 파괴돼 버린다. 이게 파괴돼 버리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여기가 지하 매설물이 완전히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집안 침하가 돼 버리는 거죠. 예. 그 흙막이 주변에 집안 침하로 인해서 지하 매설물이 완전히 파괴돼 버리는 거죠. 예, 그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책이 뭐냐 하니까 5가지라는 얘기예요. 5가지. 예. 흙막이 벽 근입장 깊이 경질 지반까지 연장을 한다. 자, 여기가 경질 지반이라 그러면 여기까지 연장을 한다라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예, 흙막이 벽 근입장 깊이 경질 지반까지. 예. 경질 지반까지 연장을 해서 한다. 다음에 두 번째 뭐죠? 굴착 주변의 상제하중. 상제하중 아까 뭐 구조물이라든가 중량에 의해서 눌린다 그랬죠. 이 화살표 눌린다는 표현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제거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제거해라. 다음에 세 번째 뭐죠? 시멘트, 약액 주입 공법. 이제 좀 기술적인 부분 들어오는 거죠. 뭐 시멘트를 해가지고 이제 이 흙막이 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거기 하고 약액을 넣어서 그라우팅이라는 이제 또 전문적인 건설의 어떤 그 용어죠. 예, 용어 이런 것을 실시하고 웰 포인트, 딥 웰 공법 등 뭐 이렇게 이제 전반적인 그 건설에 쓰는 용어들의 어떤 기법들을 이제 대책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굴착 방식을 개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굴착 파는 방식을 또 개선해야 된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5가지를 알아내야 된다.
시험 어떻게 나와요? 용어에 대한 개념 정확하게 이제 묻는 거 나오고 안전 대책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 아닌 것 끄집어낼 수 있도록 나온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